우리는 이번에 명절 때문에 좀 한 주 늦었어요, 지금요. 그렇죠? 이전 특강이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백서는 이제 봐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은 잡힐 것 같지만 글쎄요. 뭐라고 다시 또 이론을 봐줘야 맞겠죠. 네. 근데 이쪽은 왜 아무도 안 줬어요? 왜? 이게 뭐 묻었나? 가끔 가다 보면은 왜 전철 탔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갑자기 공간이 확 생겨요. 그렇죠? 누가 올린 거죠. 그렇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절대 좁지가 않은 거죠. 다시 본다면 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오시겠죠. 네. 우리 요번에 이제 이론 총정리 우리는 뭘로 하는 거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책 원고예요. 원래 원고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이론 총정리할 내용들을 미리 주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또 그게 말이 돼 이러시지만 실제 해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매번 다른 책을 주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1년 내내 봐야 할 것만 주고 반복해 보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 거고요.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죠. 딴 데는 다 했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마지막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뭐 보던 거 또 보는 거라고 별 차이가 싶지만 훨씬 나아요. 이게 사실 이게. 그리고 맨날 보던 거라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빠르게 말을 해도 도망가지도 않고 앉아 있어요. 안 도망가다는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인내심이 탁월하다? 아니, 알아듣는다는 거야. 이거 인내심을 못 버텨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알아듣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만큼 이게 한 책으로 1년 내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림책으로 마지막까지 봐야 될까요? 꽈락 탈출로 봐야 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본인의 물어보는 의도는 꽈락 탈출만 보면 안 될까요? 의도인 걸 내가 알거든. 알아 내가. 덜 하고 싶은 거니까 아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 점수가 평균적으로 55에서 65 정도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그림책으로 해요. 내 말이 이해돼요? 그 정도 유지가 되면 그림책으로 봐도 돼요. 충분히.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보게 되면은 한 8시간 정도에 끝나는 거야. 전범위가 이게.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꽈락 원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다. 40점, 뭐 37.5점 막 45점 막 이래. 그러면 꽈락 탈출 있는 것만 해야 돼. 꽈락 탈출 있는 것만 하는데 다만 꽈락 탈출을 보면서 그 자리에 그림책 같이 봐야지. 병행하면서. 필요할 때 보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물어봐요 이제 알았죠? 동상 번호 그만 물어봐요. 힘들어 답하기. 이게 같은 거 계속 답해야 돼. 그렇죠? FAQ를 올려놓을까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백선 안 들은 분들이 있는데 이 백선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거에 뭐 익힘장이라든가 오전 수업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걸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동안의 엑기스 액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듣는 거는 아닌 것 같아. 한 번은 들어야 돼. 그렇죠? 백선만 안 나오시는 골수분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나오셔야 돼. 이미 안 끊었으니 항목 없지. 동영상 봐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띄워놓은 거는 그림책을 이론 총정리 맞게 제가 다시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개정된 거 추가한 거 있죠? 그런 거 추가해 넣어 놓은 것이고 아마 이게 파일이 첨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 해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프린트가 될 거예요. 파일 첨부가 돼가지고 자세한 거는 본사 물어봐야 되겠지만 첨부가 된다면 이거를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 봐도 괜찮아요. 일단 봐봅시다. 넘어가시면 이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내용들이 나오죠. 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법 체계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공법 체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제가 평소에 설명을 드릴 때 여기를 별로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이야 아는 거지 이제. 우리 공법이 총 뭐하죠? 6가지의 법을 보지 않습니까? 6가지의 법을 보는데 이 국토계획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2문제가 나오죠. 12문제가.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12문제 나오고 그 관련된 법에서 개발법이 3문제가 나오고 정비법 뭐가 나온다? 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24문제가 나오는 게 이 패밀리라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이거죠. 계획이라는 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 그러면 계획을 만든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다? 규제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환법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고 도시군계획은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 봐야 돼요. 한 번 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도시군계획은 관할구역에. 관할구역이 어디입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만들게 되겠죠. 뭐라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만들게 되고, 그럼 도시의 계획은 뭐랑 뭐로? 도시의 지침을 주는 기본계획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한다는 관리계획으로 일단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6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도시관리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용도 지역하고 지구, 구역에 대한 부분. 그것도 지역하고 지구, 구역 중에서도 제수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변경만 계획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나와요? 지정 변경만 계획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뭐가 될까요? 1, 2번에 대한 부분은 행위 제한을 따로 뭐하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거 10월달, 9월달에 또 모의고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뭐다 행위 제한은 따로 별도의 표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뭐다 행위 제한은 따로 조례에 위임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가조정구역 빼고는 뭐가 된다? 대부분들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다.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어서 따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뭐하죠? 행위 제한을 가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돼 있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과 입지 규제 수구역만큼은 지정 변경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하지만 거기서 행위 제한을 가하는 부분인 내용까지도 여기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대한 부분은 행위 제한도 우리 법에서 직접 계획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직접 만들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1, 2번과 5, 6번 좀 달라요.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그렇지 않다. 이건 틀려요. 둘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요. 아셨습니까? 그 부분들.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 즉 쉽게 말하면 이 3, 4번과 관련된 게 굳이 말하면 뭐다? 이 도시계획 사업이든 이게. 도시계획 사업. 기반세와 관련된 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되면 이건 뭐가 된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지고 그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거든. 그럼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게 하는데 그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그러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뭐하죠? 허가의 기준이 필요했고 그래서 잡아주는 게 바로 뭐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허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정하고자 한다면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 성장관리 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다? 앞으로 시가화될 녹관농장 일대에다가. 그렇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성 구역 두 가지가 있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요 세 가지의 구역은 절대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허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데를 얘기하는 거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다?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기반시설 확보,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게 두 가지 내용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2번과 6번의 용도구역과 요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차 보시면서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고, 그 허가를 내줄 때 기준을 정하는 게 뭐다? 성장관리계획이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거예요. 이거 성계기, 이건 뭐다? 도시관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먼저 목차 보고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은 따로 또 법을 두고 있는데 그 개발 사업이 따로 규정된 게 바로 도시개발법인 거예요. 따로 법이 있죠. 6문제.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시장의 예외 국장이 되어지고, 사업이 시행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하면 좋지만 돈이 없으면 비싸서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혼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정비법에 규정돼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따로 또 법에 준비가 돼 있다. 이게 6문제, 이게 6문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두 법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또 개발 사업이 또 대장동 때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확인할 게 생겼고요. 그럼 정비 사업에서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서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잖아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야? 여기서의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도가 안 들어가요. 특시 특도시군의 특광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누군데? 시도 대도시의 국장인데. 그래서 지정권자 레벨이 여기 좀 동네에 한정돼 있다. 따지고 본다면. 알겠습니까? 여기는 나라 단위로 한 거라 큰 도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비구역과 개발구역은 달라요. 개발구역은 나라, 큰 도시 사업, 여기는 동네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시행자 누군지 보고 뭐 추진이 만들어 조합 만든 다음에 시공자 뽑고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만들어서 관리처 보낸 다음에 종전거 가격 평가하고 철거하고 나서 공사 시행하면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하면서 새 걸로 이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디부터 근거에 나와서 흘러가는지를 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평소에는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때는 말해도 몰라. 전체를 뭔지 모르니까. 이젠 알잖아. 알아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지금도 막 멍하니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올해는 우리 종로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렇죠? 물론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되게 똘똘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된 법에서 건축의 허가를 받는다. 저 7문제. 주택의 단지를 만들자 30채 이상으로 주택법 7문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그렇죠? 요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건축법과 주택법이고요. 건물 짓는 두 법이 바로 이거예요. 건축과 주택법. 건물 짓는 두 법. 건축의 일반법, 그 위에 30채 이상 짓는 건 주택 단지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건축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주택을 짓냐,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짓냐 달라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주택법에서 공급, 청약통장 같은 게 필요한 것이고요. 전문가 배치에 관리해줘야 돼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전문가 배치에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받는 거하고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좀 다르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공급질서 교란금지나 전매 제한으로 요즘에 투기과열지구, 교동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요즘 이제 패턴이죠. 아마 올해는 요거 같아 느낌이. 그렇죠? 작년도 요게 나왔는데 우리 요거랑 요거 아닐까 싶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장담 못하지만 어차피 7문제씩인데요. 여기는 우리 4개씩은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위에 뭐였죠? 국토계획법은 한 10개? 8개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법 3개, 정비법 3개.
그렇죠? 밑에 보시면 뭐가 되죠? 우리가 건축법 서너 개, 주택법 서너 개. 그러니까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 맞춰주면 됐지 뭐. 농지의 소유 관련된 거, 이용 보존 관련된 거. 근데 농지 부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리고 주말 체험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 위반으로 인한 뭐 이행강제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완전 뭐 강추죠. 요번에 그 모의고사 보니까 9월달 제가 낸 거에도 이행강제금이 나왔고요. 10월달 딴 셈이 낸 거에 또 나왔어요. 이행강제금이 여기가. 그렇죠? 누가 봐도 여기 주말 체험 영농이니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니 이행강제금 같은 거는 항상 나온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누가 보든 간에. 제가 매번 얘기하죠. 여러 강사 수업을 들어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다. 그게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꾸 늘리지 말고 뭐 하죠? 공통분모를 찾자. 그게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어느 강사만의 특이한 부분의 강조 부분은 버려도 돼요. 만약에 나만 강조하는 게 있다면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때. 알겠습니까? 누구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다른 회사 모의고사를 풀어봐도 아마 비슷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하는 바가 일치하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시험의 분위기인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에서 24개 정도 맞추면 됐어요. 뭘 더 바래요. 그렇죠? 60점이면 됐지. 공법 60점 나오고 불합격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공법이 60점이 나왔다는 말은 중개사는 적어도 70은 넘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공시가 50이 안 나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참 흔치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법 60이 나왔다. 게임 끝난 거야. 그렇죠? 국토개혁법 봅시다.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12문제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었죠. 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얘기했고요. 막 책 던지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봅니다. 이제 뭐라 하죠?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 얇은 그림책 들기도 힘들어요. 떨어지는 거를.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하는 건데 알고 있죠? 맨 위에 국가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있고 도시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한번 쫙 다 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동영 4번 볼 거기 때문에 그림책을 앞으로 거의 10번을 볼 겁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던 책 다시 보는 게 100번 옳은 방법이다. 그렇죠. 뭐 5만 가지 자료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집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보시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60은 반드시 나온다. 그렇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국가계획 전국에 만들고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에 만들고 도시계획 관할 서울시에 만들고 지구단위계획 일부에 만들고 이해갑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계획을 만드는 지위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한다. 내가 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 그렇죠? 그 다음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계획이 기준이다. 이해가셨죠? 도시계획이 기준이야. 다른 법에서 뭐 정할 때 다 우리 도시계획 맞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위에는 뭐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 그게 되면 세 번째.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그게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들. 그리고 또 여기다 부문별 계획, 즉 서울시 안에 교통 부문, 수자원 부문 등등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뭐라고요?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죠? 부문별 계획은 서울시 전체의 주택 부문, 서울시 전체의 수자원 부문,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어디에다가 기본 계획. 왜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 부합하라고 할까? 예. 왜? 이유는 기본 계획이 종합 계획이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 뭐다? 종합 계획으로서 우리 서울시의 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계획에서 따라서 당연히 부문별 특정 부문의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부문별 계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평가선 두세 번 정도 나왔었어요.
주택 부문, 수자원 부문, 교통 부문의 부문별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X. 이해갑니까?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X. 관리 계획은 실용 계획이 지침이 아니거든요. 지침에 부합해야 하는 거니까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에 그렇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디에다가 개발의 밀도가 높은 곳이라 주상공이에요. 그렇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고요.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정한다면 이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렇죠? 라인 자체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얘기하죠. 지구 단위 계획 나올 때 주의할 건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해서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항상 얘기해요.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관리 계획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일부. 어디? 서울시의 일부. 한 번 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일부, 지구단위 계획. 이해가시겠죠? 이제 뭐 하도 말해서 알 때도 됐는데 오해들. 그리고 용도 지역은 포인트.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포인트. 용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죠.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중복이 안 된다고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쵸? 그 두 가지끼리는 중복이 안 됩니다. 용도 지역끼리 중복이 안 된다. 계획이는 중복이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기반시설 종류부터 알아야 되겠죠? 기반시설 종류는 항상 잘 나온다고 했고 제가 나올 때마다 비교집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법에 있는 기반시설과도 함께 잘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항상 얘기하다시피 그러면 교공, 유공, 방보안 시작. 교공, 유공, 방보안이라고 하는 7가지 기반시설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빈출 부분은 뭐다? 장사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장도종. 시작.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장도종. 그리고 환경기초는 하수도하고 폐차장 같은 거 잘 물어보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이용 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다 환경 기초가 되어주는 부분인 거고요. 뒤에 또 30페이지 가면 자세히 또 볼 거니까 종류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반 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면 뭐가 되죠? 기반 시설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다시 봐봐요.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기반시설 중. 시작. 기반시설 중. 이거 뒤집어서 가끔 물어보거든.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 결정된 걸 도시계획시설. 항상 뒤로 갈수록의 기초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기초도 틀리면 정말 억울해요. 그렇죠? 어려운 건 다 맞추고 나서. 그렇죠? 어려운 거 다 맞추면 다행이지. 못 맞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 그럼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자 사업하는 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 잡아야 돼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단계 잡아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듯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뭐다? 도시계획 사업이라서 3가지.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여기 택지개발 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니 뭐 대지조성 사업이니 이런 거는 도시계획 사업 아니에요. 우리 법에 규정된 거 얘기하는 거야.
항상 공법은 어느 법에 규정된 걸 물어보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뭐 5만 자꾸 다 집어넣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법은 항상 뭐다? 무슨 법령의 내용에 있는 거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항상 문제 나올 때 도시개발 법령상, 국토계획 법령상 이렇게 물어보지 그냥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에러 나기 십상이에요. 알겠습니까? 법마다 규정은 다르니까. 내 말 이해하시겠죠? 오해. 우리 공법처럼 여러 가지 법을 보는 과목은 없을 거예요. 잘 봐야 한두 개지 무슨 뭐 우리처럼 이렇게 잡다 다 끌어다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 공법이 힘든 거예요. 국토계획법 배우면 개발법 가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정비 가면 새까매지고 또 정비 가면 화나고 건축 들어가면 앞에 것들이 다 지워지고 그렇죠. 이게 원래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뒤로 갈수록 자꾸 섞어서 보려고 했어야 돼요. 공법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까? 그게 공법을 공부하는 비법이고 휘발되지 않는 비법인 거예요. 오른쪽 위에 봅시다. 그럼 의 부분에서 개발행위 얘기했었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또 개발이래요. 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시작. 집중해, 집중. 멍한 데 있지 말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몽땅 도시계획사업이야.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다면 개발행위 허가는 안 받아.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일 때 받는 거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누구에게? 특광, 특식특도시군에게. 그리고 이거 반드시 나올 건데 그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지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배치와 환경오염 방지를 할지 그래서 건물을 지을지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이게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허가 기준.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에 동생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이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난 이게 아주 의심스러워. 분명 여기에서 다 좋게 쓰다가 그러한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와 이러면 정말 애미애비도 못 맞춰.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도시관리 계획이 아니거든. 그렇죠?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야.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성장관리 계획인 거고.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두 가지 목적성 구역은 뭐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매번 얘기하는 거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어디? 외의. 두 개는 겹치면 안 되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죠. 설치비용 내게 하려고 뭐 하려고? 개발이익 환수해서 주의할 거 도공록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학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학회 대학 제외. 유일하게 학교 중에 고등교육법의 학교 대학을 제외한단 말을 합니다. 왜? 개발행위자한테 개발이익을 환수해가지고 뭐하죠?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대학까지 돈 걷어 만드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비싸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학은 안 돼. 근데 요번에 이게 평가사 문제 또 나왔는데 요번에 33회 때 뭐가 나왔냐? 이거 또 나왔어요. 고등교육법의 학교 포함. 제외지 이거는. 하지만 도로에서 기억나죠? 진입도로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뭐다? 수도,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연결, 수도, 하수도 포함이에요. 혹시 모르 살짝 두개 놓으세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제외가 되어지는 건 뭐다? 고등교육법의 학교 이것만 제외고 나머지 도로나 수도,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다 포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입도로 포함, 연결, 수도, 연결, 하수도 포함.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관련된 연결고리 알아놓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도 나올 때가 됐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겹칠 수는 없는 거고 가혹하니까. 뭐 개발밀도 관리해서 용적률 반토막 났는데 돈까지 내라? 욕먹죠. 헌법에 혼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그 돈 걷어 설치하는 기반시설 종류도 도공록, 학교, 수학회 딱 7가지만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대학은 제외되고 진입도로나 연결, 하수도, 수도 같은 거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라인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람은 정확히 그리고 각 번마다 용어만 제대로 봐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용어만 제대로 봐도 10문제야. 그러니까 잘 못 외우고 아직 암기가 안 되고 40점 원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 목차랑 용어만 봐야 돼. 목차랑 용어만 제대로 해도 40점 넘어. 농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꽈락도 안 나오고 꽈락도 사치야. 30점 막 이래, 25점 막 이런 분들은 용어만 골라서 봐. 그것만 정확히 팍 체크해도 45점은 금방 나옵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아도 돼. 용어 금방 보지 뭘까지 꼭 몇 개 된다고. 5개밖에 더 돼? 개발법은 용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용어가 좀 양이 많긴 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정도 충분히 하지.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럼 이제 봐요. 광역계획권에 대해 만들어지는 뭘 보자?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걸 만자가 나오게 되겠죠. 광역도시는 맨날 여러분이 못 맞추는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요. 매번 얘기하다시피 봐요. 여러 도시에 걸쳐 있어요.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부체계가 필요하다. 이걸 광역설이라고 하고, 광역설이라는 것을 체계적 설치하기 위해선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해요. 광역계획권. 그럼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니까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기본 순서가.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 아셔야 돼. 자꾸 그걸 놓치면 뭔지 모른다니까. 해봐 말이.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어디 만드는데? 어디? 오랜만에 얘기하네. 어디 만드는데? 어디? 계획이 나오면 항상 어디 만드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알 수 있는 거고 뭘 규제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할지를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럼 이제 광역설에 대해서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는데 이건 지정 요청에 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광역계획권 정할 때 둘 이상 도시를 전부만을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일부의 의미는 뭐다? 우리가 구군 읍면 단위로 포함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주요 목적은 뭐다? 광역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일 테고. 그래서 우리가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그럼 뭐가 되죠? 광역도시계획 같은 거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봐봐요. 여기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시작.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자. 그럼 광역계획권을 정했으면 거기에 이제 뭘 만드는 거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항상 얘기할 때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오면 꼭 질문 볼 때 계획권을 정합니까? 아니면 계획을 만듭니까? 이걸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물어보는지 맨날 헷갈려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계획권 정하는 거 물어보는지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보는지를 읽진 않아요. 대충 읽어. 독해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왜? 빨리 풀라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맞춤 맞는 거 똑바로 읽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자꾸 빨리 읽어. 제대로 읽지도 않아. 씹지도 삼킨다니까? 그럼 배 아파 안 아파? 소화 잘 돼? 아파서 못 먹어. 배 아파서. 어쨌든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이 성남시, 안양시가 있어서 같은 도에 있다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구나. 같은 도에 있으니까. 그렇죠? 오른쪽은 다른 시도에 걸쳐 있네? 그렇죠? 여기 서울특별시도 있고 인천 같은 광역시도 껴있고 경기도 성남시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시도에 걸려 있다. 광역시는 이름이 광역일 뿐이지 광역시가 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하거나 계획을 만들 수는 없다. 시도 중에 하나인 거니까. 얘는 그냥 이름이 광역시인 거야. 여러 도시에 걸려있단 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 시도 걸려있으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국장이 정하는구나. 그렇죠?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같은 도내에 있으면 도지사가. 여러 시도에 걸려있으면 국장이. 그렇죠? 정할 때 어떻게 돼요? 광역계획권 정할 때는 의심지변통이야. 광역계획권 정할 때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 광역계획권 정할 때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여기에 시도시군의 의견을 들을 땐 여기는 의회의 의견 같은 게 들어가진 않아요. 얘기했었죠? 왜? 이건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권역만 잡아주는 거예요. 의회 의견까지 물을 필요는 없어요. 섹터만 잡아주는 거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계획을 만들 때 있다. 계획을 만들 땐 의회가 들어가겠지. 이따가. 계획을 만들 때. 기공의수할 때 의견 청취해서.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획권 정했으면 뭘 만들어? 계획을 만들어 주겠지 이제. 그러면 여기는 같은 도니까 누가? 도지사가 만들겠죠. OX, X. 같은 도니까 계획은 도지사가 만든다. 이게 첫 번째 오답인 거야 사실은. 계획은 시군이 공동 수립한다. 시작. 계획은 시군이 공동 수립한다. 도지사가 밥상 차리면 거기에서의 계획은 시군이 공동 수립한다. 밥은 애들이 잘 협의해서 먹어야지.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그럼 물어볼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X로 많이 나오는 질문. 여러분 많이 속는 질문이에요. 계획은 시군의 공동 수립이에요. 그렇죠? 이게 만들었으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가서 승인을 받는 거죠, 이제. 근데 시군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 도지사하고. 또는 자꾸 징징대 모르겠다고 도가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죠? 왜? 시군은 조그만 애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도지사는 원래 승인권자인데 시군이 하도 징징대 만들어줬어? 그럼 도가 원래 승인권자인데 그 만든 도지사가 국장한테 따로 승인받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여기는 원래 도가 승인권자거든. 시군이 징징대서 만들어준 거야, 도가 그냥. 도가 원래 승인권자라고. 그러니까 도는 이럴 때 직접 만들었다고 국장 승인을 다시 받으란 말은 아니야. 이해가시겠죠? 이거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은. 시도에 걸려있어. 국장이 정했으니까 시도가 공동수립하죠? 근데 요청에 가면 국장과 공동수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도가 징징된다고 국장 단독 수립은 없지. 요 내용이 여긴 없잖아, 지금. 왜 그럴까? 시도는 다 큰아들이야. 다 큰아들이 혼자 해먹어야지 무슨 단독으로 아빠한테 왜 시켜? 지가 해야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거 있잖아. 왜 기본적으로 왜 어렸을 땐 다 케어해주다가 크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잖아. 왜 요즘에 어떤 점이 그건 되더라. 엄마 아빠가 애들 보험금 내주던 것도 성년 되고 나면 네가 내가 넘기는데 바로 그냥 대학 들어가자마자 입학금만 내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한대. 좋은 방법 같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만 돈 주고 승질 나 줄 수가 없어. 어쨌건 그 얘기는 뭐 나은 게 죄야 내가? 죄를 졌어. 그리고 내용에서 국가계획이지. 그래서 국가계획 관련된 뭐가 된다? 국장이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의에 잘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어진다? 협의가 안 됐어. 요거 또 나왔더라 10월 달에도. 근데 그러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뭐다?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오해 말 건 조정 신청을 꼭 공동으로만 해야 한단 말은 아니야. 그러면 조정 신청도 못 해보고 죽어. 그렇죠? 그래서 공동도 되고 단독도 돼. 그리고 3년 지나도록 안 만들어지면 왼쪽은 도지사가 직접, 오른쪽은 국장이 직접 만들 수도 있어. 이거를 잘 세팅해 줘가지고 문장에 엮어내야 돼. 자꾸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림은 이해됐는데요. 기본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해도 돼. 기본서를 이해해야 분다고 누가 그랬어? 문장을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떠올린 상태에서 문제지문을 보고 연상을 시켜야 돼.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알겠습니까? 기본서를 잘 이해하는 게 주요 포인트가 아니고 다 수단이야. 그림책이라는 수단, 기본서라는 수단, 문제집이라는 수단이 있는 거야. 어떤 수단을 취하든 간에 이해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됐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왼쪽 밑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물어본다면 다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 근데 유일하게 광역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게 한 가지가 있지? 뭐야? 경관계획.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뭐냐라는 걸 가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 평가사는 나왔어. 중개사가 아직 안 나왔지. 그렇죠? 그러면 다 광역이란 말이 있어. 하지만 경관계획만큼은 광역이란 말이 없어도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맞아. 그럼 이거 말고는 뭐야? 광역이란 말이 안 붙어있지? 무조건 틀린 거야. 내 말 아시겠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 다음 페이지 봐봐요. 그러면 계획을 만들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이건 정해진 거라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기공의하여 수립한다.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한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거쳐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공청회 한다면 여기는 절차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거라 생략하는 조항은 없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가 의견 들어요. 주민만 듣고 관계 전문가 안 듣는 게 아니라 둘 다 들어요. 그리고 구분 개최할 수도 있어요. KTX면 넓잖아 너무. 그러니까 구분 개최할 수 있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요. 근데 그 내용은 여기 기본계획에서 그대로 준용되어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예를 물어봐도 똑같거나 이해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오해했기. 그리고 오해 말 거 기초 조사할 때 기초 조사에 대한 부분은 뭐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기초 조사 정보 체계라는 걸 구축하죠. 기초 조사 정보 체계 구축. 시작. 기초 조사 정보 체계 구축. 그 내용이 바로 그 왼쪽 위에 있었죠. 여기 전 페이지 여기 위에. 그럼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은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기본계획도 도시관리계획도 그 정보체계에 내용이 되어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반영케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자체를 검토한단 말이 아니라 기초조사 데이터베이스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래야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나중에 계획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가 되어지죠? 타당성 검토의 의무가 없지만 왜? 광역도시계획은 뭐예요? 여러 도시가 걸쳐져 있는 거라 타당성 검토하면 긁어 부스럼이라 없죠. 하지만 기본 계획은 우리 도시에 만드는 거라 5년마다 검토 있겠지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자체는 타당성 검토가 없지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된 거는 5년마다 이거는 검토한다는 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의회 나오죠. 의견 들을 때. 여러 도시 걸려 있으니까 시도시군이 되어지겠고 그리고 수립은 국시도시군 다 할 수 있는데 어디 가나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항상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시작. 항상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그때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만들었으니까 이제 승인해야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협심증이 걸립니까?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려면 협심증에 걸리죠. 시작.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려면 협심증에 걸리겠죠. 그리고 알고 있죠? 국장 레벨이면 다 중앙이라는 거. 협의도 중앙, 심의도 중앙. 국장 레벨이면. 그렇죠? 알고 있고요. 시장 군수가 만들었다면 누구에게? 도지사 승인을 받고요. 시도가 만들었다면 누구에게? 국장 승인을 받는 것이겠죠.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팁이 뭐냐면 기공의하여 수립했다, 협심하여 승인했다고 한다면 알려야 돼요. 계획을 만드는 건 3단계거든요.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한 다음에 소공료를 합니다. 주의할 건 승인하는 경우일 때는 승인권자가 직접 공고하지 않아요. 송부하고 송부받은 자가 이를 공고합니다. 이게 31회 때 문제였어요. 그렇죠? 일반 국민의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 내부적인 거거든요. 국민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오 좀 두려야죠. 높으신 분들이. 국민은 모셔야 되지만 공무원 내 하급 직원 내 직원이잖아. 그건 두려야지 내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런 내부 구속적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승인한 자가 직접 공고하지 않고 밑에한테 송부 뿌려서 공고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관리 계획처럼 결정권자가 뭐하죠?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을 모셔야죠. 그러면 결정하는 자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달라 이거하고는. 내 말 이해돼요? 일반 국민의 구속적 계획이 아니면 승인한 자가 송부해서 아래 것들을 시켜요. 공고하는 건. 하지만 일반 국민을 모시는 도시 관리 계획은 결정한 자가 직접 고시를 해요. 모셔야 되니까 국민들은. 국민들 잘 알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내 말 때 이해되겠죠? 이거 가끔 물어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기본계획 봅시다.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다른 점은 여기는 광역계획권에 만들고 여기는 어디? 도시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야.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범주가 다르지. 여기는 광역계획권에 여기는 서울시 관할구역에. 그렇죠? 기본 지침. 그래서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마찬가지예요.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주의할 건 요즘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수재가 나고 태풍이 오고 그래도 우리 뭐 흰남 논지 검남 논지 그놈의 자식 온 다음에 뒤에 것도 뭐 줄줄이 오는 것도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상하이로 빠지고 뭐하죠? 일본으로 빠지고 아주 쌤통이죠. 뭐라고요? 우리 안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게 또 온다는 말이 있어서 기다려 봐야 돼. 그렇죠?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좀 추워져야 돼. 그래야 태풍이 안 와. 그래야 안 올라오는데. 그렇죠.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진대요. 19도, 뭐 18도 된다고 하더라고.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너가 맨날 위험하잖아. 그래서 기본 계획 만들 때 이런 위험한 동네에는 주택 같은 거 지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토지의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게 해요. 시작. 토지의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요거 잘 나와. 하지만 5년 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거나 이미 다른 법률에 검토가 했다면 또 할 필요 없다. 요즘은 은근 잘 나와요.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은근 잘 나와 이거. 그래서 5년 이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거나 다른 법률에 이미 검토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관리 계획에 가도 거의 비슷하니까 한 방에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리고 여기는 뭐다? 당연히 주민관계전문 의견 듣고 서울시에 만드는 거니까 그냥 지방의회야. 여기는 시도, 시군 의회지만 여기는 그냥 지방의회. 서울시 의회.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기본계획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수립과 관련된 거.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만들게 되고 주의할 건 국장이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정신세계는 내 거거든.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은 내 멘탈이야. 우리 도시의 정신세계. 아무리 높아도 내 멘탈을 지배할 수는 없어. 됐습니까? 그 말 기억나요? 나는 누군가에게 내 정신세계가 지배당하고 있고 학원도 그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내 멘탈은 내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국도는 만들 수 없어. 하지만 관리계획은 국장도도 만들 수 있지. 관리계획은 멘탈이 아니야. 실현계획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국장도지사가. 하지만 기본계획, 멘탈은 도와줄 수가 없어. 내 멘탈 내 거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시군도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만 시군은 제일 중요한 거. 다음의 경우일 때 수립을 제외할 수 있다. 기본 계획 중 완전 베스트는 이거예요. 수립 제외. 그렇죠?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에도 또 제가 어제 촬영했는데 나올 거예요. 9월달 모의고사. 제가 얘기했죠? 9월 모의고사는 7월, 8월 아침 문제 중에서 제가 절반을 냈어요. 7월, 8월 아침 문제 중에서 그럼 7월, 8월 아침 문제 80문제를 한번 쫙 읽어보셔야 돼. 근데 답이 같진 않아요. 뭐라고요? 다 바꿔놨으니까 뭐다 잘 골라봐. 7, 8월 달 아침 문제 80문제 안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거 다 무료특강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시장 군수는 조그만 동네라서 복잡하지 아니한다면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워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동시만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라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져 있고 뭐하죠? 그 내용이 모두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완전 퉁덩 담궈져 있는데 왜 만들어야 합니까? 요 두 번째가 안 나와서 요게 우리 32회 작년 문제였거든요. 요게 32회. 그럼 저는 또 나온다면 요거 묻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백서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죠? 전부 모두.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전부 모두는 only one 이거 하나예요.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진 곳에 우리 시군이 전부 들어가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해갑니까? 그럼 뭐가 되어지죠? 기본계획은 두 번째 사유로 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말해 전부 모두 이건 여기만 나와요. 알았죠? 그 얘기들. 그리고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서 만들 수 있죠?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해야죠. 전부나 일부.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면 일부.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의 두 번째 요건 전부 모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 그렇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제 두 번째가 전부 모두. 그거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 이해갑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으면 뭐가 되죠? 협심증에 걸려야 마찬가지. 그렇죠? 하지만 주의할 거 시군이 만들었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겠죠. 뭐라고요? 시군이 만들었다면 도의 승인을 받고 큰 도시 누구 특광, 특시, 특도는 다 큰 아들이 무슨 멘탈을 엄마한테 승인 받습니까? 나이 50 먹고 80 먹은 노모한테 가가지고선 내 멘탈 승인 받아요? 나 오늘 종로 가게 갈까 말까 뭐 이럴까? 뭐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오늘 차 무지 막히더라. 막 혈압 올라 죽을 뻔했어. 근데 막힌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차 한 대가 버스랑 부딪혔는데 하나도 안 망가졌어. 접촉사고야. 그냥 차선 하나 먹고 서 있더라고. 막 6.25까지 나오는 거야. 문을 내리고 나 18, 19, 20 하려다가 그냥 왔어. 왜? 나는 인격이 있잖아. 보시고요. 제발 좀 부탁인데 차가 못 가는 게 아니라면 빼줘야 돼. 그 얼마나 덕을 갖다 그러고 앉아있어 도대체가. 여러 사람 피해를 주고 부탁이야. 대국민 담아야. 제발 좀 부탁이야. 그냥 가. 그쵸? 갈 수 있으면. 그렇죠? 얼마 차이도 안 나 그래봤자. 뭐라고요? 송부하여 공고 열람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거 봅시다. 기본 계획은 주의할 거 이거 기반설에 관한 사항. 기반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획.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관리 계획. 한 번 더. 기반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획.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관리 계획.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공간구조, 생활과 선정 1900원, 기후변화 대응, 절약, 방제 방법, 안전, 기본계획 내용도 평가서 여러 번 나왔어요. 중개사 안 나왔지. 그렇죠? 요즘에 평가서 출제위원이 중개사 많이 냅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유형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기출만 가지고 뽀개면 실패해요. 공법은 똑같은 유형 기출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이 반 정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기출만 뽀개려고 그러면 안 돼요. 1차랑 방법이 달라요. 민법, 개론은 기출만 뽀개도 충분해요. 하지만 공법, 세법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달라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고요. 관리계획 봅시다. 봐봐. 도시관리계획 시작. 이거 마저 보고 오셔야 돼요. 이봐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이걸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하죠. 그럼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겁나 준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유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계획이 실효가 되기도 하고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도시관리 계획이고 이 12페이지 그림을 이해한다는 게 공법의 60, 70%를 아는 거라고 제가 매번 여러분의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뭐다?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다. 설명을 드렸죠.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의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만드는 게 지구단위 계획. 일부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에 만든 관리 계획이 되어지겠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건 지구단위 계획이건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고. 그리고 도관, 농장, 용도, 지역, 중보관대 이거 왜 정하는 거죠? 그냥 있으니까? 토지 이용 규제, 잘했어.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하죠. 지구의 종류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정하는데,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뭐가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원고용구역과 입지길치소구역까지 총 보다 5가지 용도구역을 정하죠. 이거 안에 있는 것만 하나하나 배우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3, 4주가 걸리는 거야. 원래 진도상으로는.
그렇죠? 그걸 이해했다면 끝난 거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는 주민이 만들어주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제안은 뭐라 했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제안이 됐든가? 안 됐지. 나랑 관계없는 계획을 주민이 왜 제안합니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뭐라고요?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돼요. 우리를 위한 제안이 가능해요. 우리를 위한 제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공복리 증진에 플러스가 되는 걸 제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개발 제한 구역 좀 해제해줘 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거 없다. 그렇죠. 그거 되면 다 돈 벌어. 말도 안 되지. 우리를 위한 제안이 뭘까? 완전 중요한 요번에 기출각이죠. 왼쪽 밑에 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입니다. 완전 중요하죠. 이게 안 나온다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 이해관계인 포함. 어디 가도 이해관계인 제외란 말은 없어. 알았죠? 포함한 주민은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안을 꼭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제안할 수 있다. 그럴 때 제안할 때 주민은요. 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만들어 앵기주는 거야. 그걸 활용해서 이제 서울시장의 이름만 꽝꽝 찍는 거지. 그냥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럴 때 제안 사유는 일단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뭐 하도 배웠으니 외웠어 이제.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지 규제 최소구역인데 행위 제한 대체를 위한 것도 가능해요. 여러 지구 겹쳐가지고 중복교조 회피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들. 근데 여기서 동의받는 게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진 다 3분의 2. 뭐라고요? 나머진 다 3분의 2고. 특히 중요한 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도 용도구역이지만 주민의 입안 제한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요게 아주 중요하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용도구역 중에서 주민이 입안 제한 가능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 주도형 성장, 이 캐치프레이즈를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긴 했지만 그때 도입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난개발될 수가 있어. 그래서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되고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가 50% 이상은 돼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 요건도 한 번 정도만 이해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난개발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알려주는 거 며칠? 자꾸 45일 이내에 알려줘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45일, 30일. 그쵸, 여러분? 그리고 1개월, 1개월은 뭐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지. 요거 내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 비교집에는 15페이지 내용이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우리 내용에서 비교 관련된, 제한 관련된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죠. 비용 부담, 제한받은 자는 뭐하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항상 얘기하는 거 제한 3종 세트 비교집 15페이지 있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돼요. 관리계획 위반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세 가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봐요. 이와 같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었어. 완전 중요하죠. 그러면 그 관리 계획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효력 발생. 한번 봐요. 요 A는 내 토지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서울시가 계획을 만들어 결정하면 그냥 알 수 있나? 모르지. 그림을 그려줘야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가 도시관리 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2페이지 이렇게 그림을 내가 그려놓은 거 있지? 어디에 지역지구 구역이다,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 여기 뭐다, 뭐 등등 이럴 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것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적이 뭐야? 이렇게 지번, 지목 표시가 된 거.
그러면 그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상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해주면 A는 내 토지에 도시계획서의 결정고시가 돼서 사업이 되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은 그런 말이 없지. 왜?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계획이 아니니까. 이해 가시겠죠? 근데 봐봐. 그러면 절대 주의할 거 12번 나온 얘기인데 여기는 다음 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어.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돼. 됐죠? 다음 날은 언제 나온다? 도시관리계획 실효를 간주할 때 있지. 효력상실. 실효를 간주할 때 다음 날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선 사업도 결정고시로부터 20년 지나도록 안 되면 20년 된 다음 날 도시계획설은 뭐하죠? 결정고시가 실효된 거를 간주하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효력의 발효, 실효 이런 내용이 언급된 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런 내용이 없거든. 알겠습니까? 그 정도. 효력의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럼 물어봐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어.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어.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그래. 그리고 조문마다 실효 규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안에서도. 실효 규정이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면 몇 년? 3년. 3년 내 안 하면 얘는 다음날 실효. 그렇죠? 그리고 사업 착수 5년 내 안 하면 실효. 3년, 5년 기억나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용도구역 어디 있었지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내.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실효.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실효 내용이 언급된 조문들이 있어요. 다 실효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실효가 있다면 거긴 다음날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효력 발생은 뭐야? 다음날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럼 봐봐. 이방권자가 지용도면 만들지. 이방권자가 누구야? 특광, 특시부터 해. 특시, 특도, 시군의 국장이나 도지사도 가능해. 이건 기본계획이 아니거든. 관리계획이니까. 국장도도 위반할 수 있잖아. 그러면 국장도가 이에 대한 부분을 위반한다면 국장도도 지용도면 만드는 거야. 맞잖아. 이방권자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지형도면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 결정권이 없는 시군만 도지사 승인을 받아. 나머지는 지형도면 승인이 없어. 그럼 물어볼게요.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 승인 받을까? 안 받아.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대도시가 아닌 시군은 지형도면 승인 받을까? 안 받아.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이면 대도시 아닌 시군도 결정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형도면 승인 안 받겠지. 결론만 말하면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도지사에게 지형도면 승인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도는 30일 내 승인 내줘야 되고 여기는 열람기간과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얘기했지? 토지 이음이라고. 요즘에 앱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다. 토지 이음. 들어가 보면 각종 지형도면 관리계획 위반 제한 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나와. 파란 창에 치면 토지 이음이라고 앱이 떠. 들어가면 쫙 나와. 요즘에 진짜 좋아졌어. 근데 아직은 좀 구축하는 경우라 자세하게 내용은 아직 좀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아직 구축하는 중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했다. 이게 관리계획. 다음 페이지 봅시다. 마무리. 그러면 도시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되겠죠? 한번 봐봐요. 기공의하여 위반하자. 기공의하여 위반하자. OX. X. 왜? 여기는 공청이 안 들어가. 그렇죠? 공청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 구속적 계획이라 그냥 기초조사 의견 청취하여 위반해. 기의하여 위반하자. 시작. 기의하여 위반하자. 대신에 의견 청취할 때 주민에게 대놓고 물어봐. 공청회라는 커튼을 쳐버리고 뭐하죠? 치워버리고 보다 다이렉트로 물어본다는 얘기야. 왜? 이건 일반 국민 구속적 계획이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몇 가지 특례가 있거든. 이거 지구단위 계획이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안 거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요. 봐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환토제를 거치게 돼 있지만 토제는
5년 내에 한 적 있다면 안 해도 돼. 아까 기본계획과 마찬가지지. 토제 5년 내에 했다면 또 할 필요 없다. 다른 법률에 검토했다면 할 필요 없다. 똑같아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입안권자에 대한 부분은 얘네가 원칙이지만 여기는 관리계획이라 국장, 도지사가 만들 수도 있어. 국가계획 관련됐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다. 이러면 국장도가 직접 관리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뭐 오른쪽에 내용들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나온 적 없어 이 부분은. 뭐 생략 가능하고 내가 대선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가 보다야. 맨날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리고 차등 위반은 하여야 하고 조속한 위반을 유한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거는 낼 질문 없을 때 가서 낑기는 질문들. 그렇죠? 조속 위반은 보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는 거고 차등 위반은 도시마다 예산 다르니까 다르게 위반해야 한다는 얘기고 성남시가 서울시하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되지. 좀 망하지.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위반되어진다면 이런 도시관리 계획을 뭐 하자 우리가 결정을 하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심하여 결정하자. 시작. 협의심이 거쳐서 결정고시가 되어지겠죠. 그럴 때 오해하지 말 거 결정권자가 누구냐? 요걸 기억하는 게 핵심이죠. 가장 잘 나오는 결정 파트. 요걸 외워줘야 돼.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그리고 시군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누구?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시도 결정이 원칙인 거야. 하지만 누구면 대도시시장이라고 한다면 뭐하죠?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군도 직접 결정할 때가 있다. 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됐습니까? 시군이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어차피 일부기 때문에 광명시 일부 철산동의 지구단위 계획을 도한테 결정받아라. 이건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아.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대도시 아닌 시군이어도 직접 결정된다. 요즘은 참 잘 나와요. 요즘에. 빈출 부분이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언제? 국장이 위반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일 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일 때. 그렇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렇죠? 지금 들으면서 같이 외우는 거야. 끝나고 복습할만 먹고 자면 안 돼. 뭐라고요? 들으면서 끝내. 오후에 뭐 해야 돼 오늘? 백선 50문제 앞에 풀어야 돼. 오늘 지금 나간 것만큼. 수업 듣고 다시 한번 풀어. 오후에. 백선 나간 거 절반만. 그죠? 다음 주는 뒷부분 끝나고 나면 또 풀어. 그렇게 해서 2번 돌리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야 돼. 수업 시간 실컷 졸다가 끝나고 또 복습하려고 그래봐. 정말 시간 낭비야. 우리 시간 없어 지금. 그리고 제발 하루에 한 과목이야. 괜히 깜도 안 되면서 하루 여러 과목 하라고 애쓰지 말아요. 알았죠? 깜이 되면 해도 돼. 근데 능력이 안 돼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렇죠? 미안해. 능력 대신 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솔직히 별로 안 나와. 이건 안 나오고 공동심의. 지구단위 계획이면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회다. 봐봐.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특례가 3가지 있어. 지구단위 계획은 뭐야?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안 할 수도 있어. 요거 하나. 지구단위 계획은 직접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어.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 이 3가지는 기억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 특례 관련된 거. 내가 백선 때도 문제에서 얘기했었어. 알겠습니까? 이래서 관리계획까지 얘기했고요. 쉬었다가 뒷부분 갑시다. 쉬었다 갑니다.